2차전 과달라라에서 멕시코하고 한국 경기 관람하시는 분들은 1차전하고 다른 분위기니까 조금 몸 같은 거 안전 주의하시고, 저는 여러 가지 뭐 모든 거 다 생각했을 때 그냥 팬들이 관람하는 환경 생각해도 그렇고, 매치 상대 가능성 있는 상대 생각해도 그렇고,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조 2위로 32강 올라가서 16강까지 가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KN의 스포츠 김진원입니다. 네. 되게 아직까지는 체코전 과달라라 1차전 역전승 그 감격과 감흥이 좀 남아있는 그런 오늘 토요일입니다. 저는 과달라라에서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 과달라라에서 경기 전날 공식 기자회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그렇죠. 네, 그 경기 당일날 팬페스트, 그 다음에 또 경기 실제 또 경기 있고 그 마지막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진짜 제가 뭐 나이 뭐 이런 거 좀 그렇지만 제 나이에 진짜 일정이랑 힘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사실은 원래 계획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커버하고, 그리고 또 컨텐츠들은 저희 편집팀에 좀 파일을 넘겨가지고 편집을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빨리빨리 막 컨텐츠를 생생하게 좀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하고 컨텐츠 찍고 또 숙소 잠깐 들리거나 아니면 어디 들려가고 바로 편집해서 막 올리고 막 그런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지난 며칠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금 배경으로 보시다시피 좋아 보이죠. 예. 그 과달라라에서 뭐 비행기로는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차로도 이렇게 버스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푸에르토 바야르타라고 이렇게 태평양, 멕시코 서쪽, 캔쿤은 이제 멕시코 북쪽 그 유카탄 반도 쪽에 있는 휴양지잖아요. 그거 제일 유명한데 이쪽은 전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서쪽 태평양 바다 쪽에 있는 휴양지 푸에르토 바야르타에 와서 좀 하루 이틀 좀 정신 차리고 좀 쉬고, 그리고 달라스로 우선은 돌아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이쪽에 들렀는데 뭔가 소회도 좀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벌써 첫 경기 승리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약간 지금 미국이랑 멕시코 현지의 그런 환경이나 사정들 조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은 어제 여기 과달라라 포함해서 여기 푸에르토 바야르타도 그렇고 멕시코 중부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내렸습니다. 진짜 거의 뭐 재난 영화급으로 폭우가 내렸어요. 이것도 다행인 게 사실은 이제 수중전도 조금 예상은 했잖아요. 근데 예상했던 수중전은 과달라라가 우기니까 살짝 비가 오는, 그래서 한국 팀에 오히려 유리할 정도의 비가 오는 그 정도를 생각했던 거지, 어제 재난 영화급의 폭우로 생각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같았으면 아마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정도 비였으면은 한국이 체코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패스 플레이 뭐 그런 거 전혀 뭐 불가능할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그것도 다행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 목요일에 경기 날은 날씨 진짜 좋았거든요. 시원하고 뭐 선선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제는 진짜 재난 영화급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준비한 경기를 하지 못할 정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목요일날 경기를 한 것도 우선 다행이었고, 지금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첫 경기 경기력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말들 평가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솔직히 잘했어요. 이거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야죠. 기대 이상으로 그 미드필드 플레이가 사실 환상적으로 이루어졌죠. 진짜 냉정하게 저도 뭐 모든 것에 다 동의하고 지지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잘못한 건 잘못하는 거고, 가장 잘못한 게 행정적인 부분이죠. 행정적인 부분은 가장 잘못한 거고, 축구협회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나 뭐 준비 과정 모든 것을 다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전 잘했습니다. 특히 미드필드 플레이는 환상적이었고, 또 미드필드뿐만 아니라 뭐 황인범, 이강인 뭐 정말 환상적이었죠. 그리고 백승호하고 이기혁이 수비에서 약간의 허점이 있었지만 그건 원래 감안했던 거니까
김민재의 커버라든지 이한범 선수의 헌신적인 플레이, 백승호 선수가 수비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풀어주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수훈 선수들도 있지만 수훈 선수를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은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야 이러다가 멕시코 잡고 조 1위 하는 거 아니냐 조 1위가 좋냐 2위가 좋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 1위, 조 2위 그리고 조 3위를 했을 경우에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조 3위를 해도 8팀, 상위 8팀 안에 들면은 이제 32강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와 함께 멕시코와 미국 현지 상황들을 조 1위 했을 경우, 2위 했을 경우, 3위 했을 경우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우의 그 수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조 1위 통과하면은 C, E, F, H, I조 3위하고 32강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멕시코 시티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능성은 뭐 이게 잠깐 애매한데, 조 3위긴 3인데 지금 해당 조들이 조금 강팀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조 같은 경우에 독일,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 퀴라소인데 자체 조 3위가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가 될 수 있습니다. F조가 네덜란드, 일본, 튀니지, 스웨덴인데 여기는 누가 3위에도 이상하지가 않죠. 다 부담스럽죠. H조는 스페인, 우루과이, 사우디, 카보베르데인데 여기가 이제 조 3위가 사우디가 가장 나은 조 3위예요. 이제 I조가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 이라크인데 여기도 애매한 게 세네갈, 노르웨이가 3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C조가 브라질, 모로코, 아이티, 스코틀랜드인데 여기가 아마도 스코틀랜드가 3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조 1위로 올라갔을 때 다른 조 3위가 의외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또 경기장이 멕시코 시티로 옮기게 되는데, 멕시코 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멕시코 축구의 성지죠. 아마 멕시코 팀 자체가 자신들이 조 1위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일정이 짜여져 있지 않은가. 근데 불쑥 한국이 1위를 해버리면은 한국이 멕시코 시티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멕시코 시티는 과달라라고 또 달라요. 제가 과달라라도 있어 보니까 과달라라는 약간 고지대라는 게 느껴지는 정도?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면은 뭐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 힘든 정도? 네, 그 정도가 과달라라입니다. 1500m, 1600m. 멕시코 시티는 2200, 2300 정도인데 이건 달라요. 일상에서 고산병, 고지대가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1600하고 2300은 천지 차이예요. 네, 그 실제로 그 목요일 날 과달라라 경기장에 멕시코 시티에서 오신 한국 교민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멕시코 시티에 있다가 과달라라 오니까 편하다. 숨쉬기가 편하다. 뭐 젊은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뭐 크게 못 느낄지 몰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멕시코 시티 가면 고산병 증세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멕시코 시티하고 과달라라는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도 과달라라 뭐 유타 솔트레이크에서 과달라라에서 3주 동안 3-4주 적응을 했어도 멕시코 시티에 가면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멕시코 시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2300m 뭐하러 갑니까? 네, 1600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 고지대는 과달라하고는 또 다른 곳이다. 네.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상대팀은, 한국은 그래도 1600m 적응이라도 했지, 오는 상대팀은 고지대 적응 전혀 없이 오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1600에서 2300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멕시코 시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멕시코에 그냥 있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은 과달라라에서 멕시코 팬들이 일방적으로 한국 응원하는 거 보니까 멕시코 시티에 그냥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LA 가는 게 나아요. LA의 멕시코인들은 멕시코 시티나 LA나 멕시코 사람들은 어차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LA 가는 게 나아요. LA 가도 멕시코 팬들은 어차피 뭐 한국 응원할 가능성이 크고, 손흥민 선수가 LA가 홈이잖아요. LAFC인데, LA 영웅인데. 그리고 어차피 멕시코 팬들 안 와도 LA 가면은 한국 팬들로만으로도 경기장 다 채워집니다. LA 소파이 스테디움이 한 7만 4천? 네, 7만 석이 좀 넘는데 한국 팬들만 해도 몇만 명 차요. 네, 거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LA는 그냥 한국 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LA 갔으면 좋겠고,
환경도 그래요. 제가 과달라라 와 보니까 경기장 멋있고 좋기는 한데 멕시코는 멕시코예요. 미국, 캐나다하고 인프라가 차이가 납니다.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수들이 어떤 편하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아유 LA 소파이 스테디움은 미국 풋볼 경기장 중에서도 최고 시설 중에 하나예요. 뭐 시설, 인프라 뭐 아쉽지만 멕시코는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동남아시아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인프라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선수로 보나 팬들로 보나 멕시코 시티에 있는 것보다 멕시코 시티도 좋죠. 뭐 너무 좋은데 그래도 LA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잉글루드가 이제 LA 소파이 스테디움이 잉글루드에 있는데 LA 지역에서 그게 조금 애매는 합니다. 좋은 점은 공항에서 가까워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잉글루드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 좋은 점인데 안 좋은 점은 LA 다저 스타디움이나 LAFC 경기장 BMO 스테디움은 LA 다운타운 쪽에 있어요. 한인타운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 가기도 편하고 그 주변 지역들 가기도 굉장히 편해요. 물론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멀지만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헐리우드라든지 뭐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잉글루드는 한인타운이나 시내하고 멀어요. 공항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잉글루드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사실 LA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파이 스테디움이 건설이 되고 개발이 돼서 그렇지.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도 환경 자체가 네, LA 지역 잉글루드 소파이 스테디움은 진짜 너무 좋은 곳이죠. 네. 관람 오시는 분들에게 안 좋은 점은 과달라라는 좀 뭐 이제 어서버리 하지만 한국 사람들 생각하면은 진행이나 그런 게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융통성이 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봐주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미디어 입구를 잘 못 찾으니까 그냥 대충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검사도 안 하고 미디어인 거 확인하고. 근데 미국 쪽으로 오면은 까다롭습니다. 일은 잘하지 못하는데 한국처럼 일은 잘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깐깐하고 까다롭습니다. 뭐 대충 넘어가고 융통성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람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LA로 오면은 그런 거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그 멕시코 시티에 있는 것보다는 LA로 오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리고 뭐 상대 팀도 그래요. 뭐 많이 얘기했지만 조 2위로 LA를 갔을 경우에 B조 2위를 만나자. 이거는 그냥 심플하잖아요. B조 2위를 만납니다. 근데 B조는 개최국인 캐나다, 그 다음에 가장 강팀이라고 생각되는 스위스, 보스니아, 카타르 이렇게 경기가 되어 있는데 스위스가 강하죠. 스위스가 강하고 캐나다랑 보스니아는 비겼습니다. 근데 뭐 캐나다는 캐나다로 마쉬 감독이 이끌고 있죠. 한국이 감독으로 좀 원했던 마쉬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캐나다는 홈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이 캐나다보다는 더 나은 팀이죠.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캐나다보다 나은 팀이다. 보스니아보다도 한국이 나은 팀이죠. 네. 보스니아는 솔직히 동유럽 스타일 비슷한데 체코보다도 못한 팀입니다. 솔직히 전력 자체가. 그러니까 뭐 스위스가 조 2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캐나다랑 보스니아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조 2위 괜찮다고 보고요. 오히려 조 1위로 올라가서 애매하게 조 3위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조 2위에서 심플하게 누군지 알 수 있는 캐나다, 보스니아 중에 한 팀을 만나는 게 낫다고 보고 만약에 의외로 캐나다가 2위를 차지하고 스위스가 올라온다고 해도 스위스 물론 강팀이죠. 그래도 한국이 뭐 스위스 한번 맞붙어 보죠. 뭐 한국이 스위스한테는 갚을 빚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위스 만나는 것도 괜찮다. 조 3위를 만나면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렵죠. 조 3위는 조 3위 중에 8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뭐 골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비교해서 뭐 진출하는 것 자체도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 3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아마도 벨기에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G조 1위 벨기에 만날 가능성이 커서 조 3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조 3위 그러면 이제 시애틀로 가게 되죠. 근데 시애틀 너무 멀기도 하고 또 LA나 이렇게 멕시코 시티 가는 거하고 또 거리가 환경이 다르니까 시애틀 안 갔으면 좋겠고 벨기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 3위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한국 지금 첫 경기 보니까 조 1위 아니면 2위를 할 것 같은데
저는 현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여건, 상대 팀까지도 생각했을 때 조 1위로 올라가서 LA 가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 2위로 올라가면은 만약에 32강에서 승리하고 16강 올라가도 또 멕시코시티에서 경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아마도 잉글랜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조 1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막상 이렇게 조추첨 결과 조 1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계속 멕시코 시티에 머물면서 강팀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조 2위로 올라가면은 스위스, 캐나다, 보스니아 상대로 꺾고 만약에 16강 진출하면은 휴스턴으로 갑니다. 휴스턴으로 가서 아마도 뭐 네덜란드, 일본 네 만날 가능성, 모로코 이렇게 만날 가능성들이 있는데 네덜란드 가능성 크게 있죠. 또 모로코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전에 이전 콘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일본이 죽음의 줍에서 또 한 번 파란을 일으키면서 16강에서 휴스턴에서 일본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6강 한일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네덜란드, 일본, 모로코 중에서 만나지 않을까. 근데 뭐 어차피 16강은 누굴 만나든. 근데 환경을 생각하면은 또 휴스턴이 좋죠. 16강 멕시코 시티에 있는 것보다 16강 휴스턴이 좋죠. 휴스턴도 한인 인구가 뭐 5만 이상, 뭐 지금 정확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5만 이상, 뭐 한 6, 7만 가까이 한인 인구가 있는 대표적인 한인 커뮤니티가 큰 텍사스 도시이기도 하고, 만약에 휴스턴에서 경기하면은 휴스턴 한인들뿐만 아니라 뭐 달라스에서, 어스틴에서 한인들이 또 엄청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 휴스턴에서는 한인들의 응원 파워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도 저는 여러 가지 뭐 모든 거 다 생각했을 때 그냥 팬들이 관람하는 환경 생각해도 그렇고, 매치 상대 가능성 있는 상대 생각해도 그렇고,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조 2위로 32강 올라가서 16강까지 가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 1위가 낫냐 2위가 낫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환경이나 상대나 모든 것은 물론 상대는 만나봐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환경만 생각하면은 조 2위가 훨씬 좋습니다. 네, 훨씬 좋아요. 이거는 뭐 멕시코 시티도 좋지만 그거하고는 비교 불가. 조 2위가 훨씬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멕시코한테 질 수는 또 없잖아요. 조 2위 하고 싶다고 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고, 최선을 다하되 만약에 환경이 주어졌을 때 조 1위냐 2위냐 3위냐 생각하면은 환경은 이렇다라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미국하고 멕시코 현지 환경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환경은 그렇지만 저는 멕시코한테도 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멕시코도 이겼으면 좋겠고 남아공도 이겼으면 좋겠고, 한국이 한번 2026년 월드컵에서 3전 전승 이라는 한번 역사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고. 네, 그리고 그 1차전에서 멕시코 축구 팬들이 일방적으로 체코한테는 야유를 보내고 한국을 일방적으로 응원해 주는 거 보셨는데,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을 좋아하는 팬들이에요. K-pop, BTS 뭐 이런 한국을 좋아하는 팬들은 좀 멕시코냐 한국이냐라고 봤을 때 고민을 합니다. 그냥 축구가 아니라 그냥 한국 좋아하는 팬들. 그래서 그런 팬들은 대부분 여자 팬들이죠. 그런 팬들은 이제 한국을 응원해야 되냐 멕시코를 응원해야 되냐 조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멕시코 팬들은 막상 멕시코랑 한국 붙으면 당연히 멕시코죠. 네, 그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얘기고 지금 한국을 응원하는 이유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호감, 그리고 플러스 한국이 지난 대회에서 멕시코 도와줬으니까 또 좋아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국 이 과달라라에서 개막전에서 미국 국기 나오고 미국 개최국으로 소개되니까 관중들이 우우하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인들이 미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전 세계가 미국 별로 안 좋아해요. 멕시코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멕시코 사람들이 호감이 있는 여러 요즘의 국가들 중에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가 호감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K-팝, K-컬처에 대한 인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축구 팬들은
예전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이 도와준 것에 대한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기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어딨기 때문에 축구 팬들은 멕시코랑 한국이 붙으면은 당연히 뭐 멕시코를 응원하고 좋은 분위기 아닐 겁니다. 좋은 분위기 아닐 거고 그러니까 과달라라에서 한국 멕시코 경기 관람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네, 1차전하고는 다른 분위기 될 겁니다. 예. 멕시코 축구 팬들이 재미로 난동을 부려요. 그냥 뭐 조금 약간 술 취하고 해가지고 그냥 재미로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팬페스트에서도 그 팬페스트 못 들어온 팬들이 길거리에서 막 그 펜스를 무너뜨리더라고요. 막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근데 그게 진짜로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그래요. 장난으로 막 펜스 무너뜨리고 경찰하고 대치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2차전 과달라라에서 멕시코하고 한국 경기 관람하시는 분들은 1차전하고 다른 분위기니까 조금 몸 같은 거 안전 주의하시고 뭐 그래도 2차전도 뭐 조 2위 하겠다고 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멋진 경기 그냥 뭐 3승을 거두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이 멋진 경기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네. 경기 앞두고 또 전술이라든지 선발 같은 거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주말까지 쉬고 멕시코전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과달라라에서 멕시코전 볼 자신이 없어서 무서워서 저는 달라스로 도망가서 달라스 팬페스트, 달라스에도 멕시코 커뮤니티가 또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거의 멕시코 홈인데 달라스 팬페스트 현장에서 한번 그 멕시코 팬들하고 축구 경기 보면서 분위기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DKNet 스포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속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 네, 부에노스 디아스 맞나? 그거는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건가요? 아무튼 좋은 날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조금 날씨 오늘 너무 좋네요. 어제 정말 재난 영하급 폭우였는데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